너 이거 뭐야? 당신이 쓴 확약서야.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냥 당신이랑 같이 살아온 세월의 값이라고 생각해. 이래서 소송을 걸었던 거야? 어? 내가 쓰지도 않으니까 중이 쪼가리 때문에? 아니, 야, 싸우지 말자. 소송 가면 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응? 야, 너 때문에 내 남편 죽었어. 어떻게 할 거야? 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내 돈 내가 받겠다는데 인연이 어디서 개수작이야. 네 남편이 주기로 한 5억 꼭 받아낼 거야. 두고 봐.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야, 너 근데 그거 알아? 그 인간 죽었으니까 돈은 네 딸한테 받아라. 그게 무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인 2역까지 하게 됐는데요. 네, 자꾸 이러시면 제가 그만둘지도 몰라요. 오늘은 저희가 한 가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각색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직 안 유명해서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유명하지 않은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요, 오늘 새로 인사드리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충만 변호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리고 회생파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의뢰인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는 1965년에 최 씨와 결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딸 이를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1973년에 원고를 만났고 최 씨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는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딸 이를 출생을 하였고요. 쉽게 말하자면 피고와 원고는 부첩 관계였고 딸 1과 딸 2는 배다른 자매였어요. 피고는 그 이후 최 씨와 이혼을 하지 않았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원고와의 관계도 유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쯤에 돌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피고가 2015년에 원고에게 5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사연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거 확약서가 뭘까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약서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문서로 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등장하는 확약서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네, 그 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원고가 4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피고를 부양, 간호하고 피고의 자식인 딸 이를 출생하여 양육한 공을 인정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하단에는 피고의 이름과 함께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그 5억 원을 줘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내용인데 이게 끝은 아니겠죠? 네, 만약 피고가 확약서를 진짜 작성해 주었다면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돈을 약속대로 주었다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리가 없었겠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었고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소송의 쟁점은 확약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이조를 한 것인지 였습니다. 판사가 눈으로만 확인해서는 도장이 이조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장 이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 감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감정 결과 도장은 피고의 도장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도장이 이조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그 원고의 변호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결국 원고 변호사도 원고를 믿고 있었는데 원고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소송 진행을 그만둔 것이죠.
네,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전개네요. 네. 저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곳에서 위조 판별을 할 줄 알았는데 원래 법원에서 이렇게 위조 여부를 감정 맡기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원래 현실은 드라마랑 좀 다른 법이죠. 경찰이나 검찰도 매우 바빠서 신고 접수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도 당사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군요. 실제로 변호사님들의 경험을 듣게 되니까 제가 법정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럼 최규민 변호사님, 위조된 것을 확인해서 청구를 기각했는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원고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2심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인 피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의 본처인 최 씨, 그리고 자식들인 딸 1, 딸 2가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자식인 딸 2에게까지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심에서도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요. 원고는 2심도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건이 기각돼서 원고는 소송 비용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소송 역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그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의 내용이 이혼이었다면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정속적인 권리, 즉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승계가 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상속인들에게 수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의 상속인들이 소송 절차를 수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법을 잘 모르는 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 원고가 소송이 모두 기각이 돼서 소송 비용을 전부 날렸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 3심까지 가는 경우 보통 그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통 말하는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하고 감정 비용, 인지대를 많이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변호사 비용은 1심에서 550, 2심에서 550, 상고심에서 330 정도 생각을 하면 약 한 13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감정비용은 보통 문서 위조 감정비용은 한 1회당 100만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번 했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이제 속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은 우선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최소 1,500 이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가격을 오픈을 다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럼 저희 뭐 먹고 삽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저는 저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변호사 하면 좀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두 분께서는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진행이 매우 수월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알차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정은, 최규민 변호사,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